우리나라에서 이 한반도 땅에서 제일 오래된 노래가 뭔지 알아요? 아리랑? 기록상으로 봤을 때 제일 오래된 아리랑은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? 오, 오래됐네. 엄청 오래됐지. 이게 좀 알려져 있는 거로는 이제 제일 오래된 게 그 800년 전에 정선 아리랑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노래가 있어요.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.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셨던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셨던 나라가 어디야? 고조선. 그렇지! 단군 할아버지가 터를 잡으신 고조선에서 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기록이 남겨진 노래가 있어요. 제목은 공후인입니다. 공후인. 이거를 시로 얘기할 땐 공후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노래로서 이야기를 하면 공무도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. 내용을 들어보면 100%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게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이기도 하고 중국 문헌에 그 아예 이거는 조선 땅에서 만들어진 노래야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우리 한반도 땅의 노래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공무도하가입니다. 제가 시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. 공무도하가. 공무도하, 공경도하, 타하이사, 공장내하. 이렇게 사언절구의 4줄짜리 한 시입니다. 이렇게만 들으면 공공타공 이렇게 짧게 그냥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잖아.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님아 그 물을 건너지 마세요. 님은 그렇게 건너시고 말았구나. 물에 빠져 돌아가셔 버렸으니 이렇게 가버리신 님을 어이할꼬.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. 그래서 이 시 자체는 한자어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다양한 언어로 이제 표현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님은 물을 건너지 마오. 님이 그 물을 건너시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시면 님은 장차 어이하리오. 이런 말로도 이제 우리 옛말로 잘 풀어져 있기도 한데요. 이 내용을 들었을 때 혹시 떠오르는 작품 없어요?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.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 거죠. 이 시가 내려오는 전설, 설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설이 되게 재밌어. 광리자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. 이 자고 씨가 밤에 이제 나무를 하고 나서 강가에서 이렇게 물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강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그대로 강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. 근데 그 장면을 와이프로 보이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.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공후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. 공후는 고대의 악기여서 뭐 지금은 어떤 소리가 났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옛날 뭐 약간 크로마하프처럼 생긴 악기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제 공후를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공무도하, 공경도하라고 하는 노래를 한 거죠. 이걸 이제 상상해서 부른 멜로디가 공무도하, 공경도하 이런 멜로디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것도 근데 누군가가 현대에 와서 한국의 작곡가가 작곡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서 이 노래가 너무 슬프고 애절해서 자고가 그 노래 부르는 아내를 보고 있었던 거지. 근데 이 아내도 결국에는 남편을 따라서 강에 몸을 던져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끝이 나는데 자고가 이거를 보고 나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막 얘기를 해줘. 그 아내가 이 얘기를 내 친구한테 가서 또 전하고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전하고 하면서 이 공무도화라는 노래가 지금까지 전승되어져서 내려져 왔다. 근데 당연히 그 멜로디는 전하지 않아요.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에 멜로디가 전하지 않고 노랫말만 공무도화, 공경도화, 타이사, 공장내하라는 이 식구만 딱 문헌에 전해져 내려오는 거지 음악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. 악보도 없었을 때여서 악보도 없어요. 그래서 멜로디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. 공무도하, 공경도하
저도 이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한 전문가 분께서 이거를 오르페우스 신화에 비유해서 설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.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우리 한반도에 굉장히 전설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물에 빠진 할아버지를 오르페우스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, 오르페우스 신화 안에 에우리디케라는 또 오르페우스의 아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, 그들의 그런 전설 같은 신화 스토리하고 우리나라에 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 스토리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흡사하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던데, 저는 그 시각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주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시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 노래 역시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고가신조를 만든 우리 김기수 선생님께서 공무도화가라는 노래를 만드셨어요. 제가 또 그룹 클래스에서 이렇게 이런 악보를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노래를 제가 한번, 한글 버전이에요. 이 노래는 공무도화가 아니고 님은 물을 건너지 마오라는 이제 한글 버전인데, 요걸 한번 불러볼게요. 얼씨구 님은 물을 건네지 마오. 사실 이게 구전심수라도 잘 됐다면, 이게 끊임없이 계속 이제 불려진 버전이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기원전의 노래를 지금 이 한반도 땅에서도 부를 수 있었을 텐데, 멜로디가 전해지지 않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시가 전해진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시일 것 같아요. 사실 올해가 나운규가 지은 그 제일 유명한 아리랑이 있어요.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. 이 아리랑이 100주년을 맞이한 한 해입니다. 그러니까 아리랑이 탄생한 지 이제 딱 100주년이 된 거예요. 1926년에 아리랑이라는 나운규의 영화가 발표가 되면서 그 영화 안에 삽입된 게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, 그 아리랑이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본조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아리랑인데, 거의 우리 뭐 애국가 수준으로 다 알고 있는 아리랑이 됐죠. 그 아리랑 탄생이 이제 100주년이 된 해예요. 그래서 이런 기념비적인 한 해이기도 해서 요럴 때 뭔가 소개해드릴 만한 좋은 시가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공무도화를 한번 가지고 와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우리의 노랫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그러면 이만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